제 평생 살면서 주식시장의 모든 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를 오늘까지 포함해서 딱 3번이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렇게 한순간에 꺾이는 경우는 드문데 아마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엄청난 물량을 쏟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가 방송을 촬영하는 도중에도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다는 긴급한 소식이 들려와서 모두가 충격에 빠진 상황입니다. 코스피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8%까지 급락하며 하한가를 기록하는 바람에 전체 매매가 20분 동안이나 강제로 정지되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인 주식 종목의 하한가는 30%이지만 선물 시장은 기준치가 낮아서 지수가 조금만 크게 흔들려도 시장 전체가 멈춰버리게 됩니다. 지금 전광판을 확인해보니 삼성전자를 비롯한 모든 대형주들의 거래가 멈춰 있어서 마치 우리의 불행도 잠시 일시 정지된 느낌이 듭니다. 촬영을 시작할 때 지수가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나 의아했었는데 알고 보니 패닉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시장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돌아보면 이런 강제적인 휴식기가 끝난 직후에 사람들의 광분이 가라앉으면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 서킷 브레이커를 처음 본 것은 2008년 금융위기 때였고 두 번째는 2020년 코로나 사태였으며 오늘이 그 3번째입니다. 어제도 장 분위기가 무척 좋지 않았지만 지수가 8% 넘게 빠지지는 않았기에 오늘 같은 기록적인 폭락은 정말 예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버텨주는 상황에서 한국 증시만 유독 심하게 무너지는 것은 개인들의 매수 물량을 외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받아치기 때문입니다.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들이 골고루 하락하는 모습을 보니 특정 종목의 문제라기보다는 프로그램 매매를 통한 기계적인 투매가 일어난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특히 어제 환율 상황이 매우 불안정했고 미국에 상장된 코스피 3배 레버리지 상품이 무려 40%나 폭락하면서 오늘 아침에 비극을 예고했습니다. 수치상으로 계산해봐도 지수가 7% 하락하면 21% 정도 빠져야 정상인데 40%나 하락한 것은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아침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9%라는 충격적인 가격으로 시작했을 때만 해도 개인들은 습관적으로 저점 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장 초반에는 개인들의 매수세 덕분에 반등의 기미가 보이는 듯 했으나 오전 9시가 지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단 한 번의 반등 기회도 주지 않고 지수를 아래로 계속 밀어내며 시장에 있는 모든 물량을 던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증시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투자자 예탁금이 120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시장에 넘쳐나는 막대한 유동성이 하락장에서 든든한 지지선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패닉셀링을 가속화하는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시장에 너무 많이 몰려 있다 보니 공포가 전염되는 속도가 빨라졌고 이것이 증시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패닉셀링보다는 증권사에서 강제로 주식을 팔아치우는 반대 매매가 터진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훨씬 더 크다고 분석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10% 하락하면 신용대출을 활용한 투자자의 계좌는 26% 넘는 손실을 보게 됩니다. 주식 담보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아침 8시 반까지 추가 증거금을 입금해야 하지만 레버리지를 쓴 투자자에게 그런 여유 자금은 없습니다. 결국 부족한 증거금 때문에 주식이 시장가로 강제 매도되면서 하락이 또 다른 하락을 부르는 끔찍한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도 지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 마감한다면 내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대형주 위주로 막대한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질 것입니다. 최근 시장에 유입된 개인들의 자금 출처를 조사해보면 대부분 부동산 투자나 예금에 묶여있던 돈들이 증시로 흘러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은행 예금에 넣어두느니 차라리 상승세가 뚜렷한 코스피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 대기 자금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수급이 완전히 꼬여버린 상황이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자산 이동의 큰 흐름 자체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수급 불안정과 외국인들의 공포 섞인 매도세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다시 지수가 반등하는 구간이 반드시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20만 원과 SK하이닉스 100만 원을 외치며 장밋빛 미래를 꿈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모든 꿈이 깨지며 삼성전자는 18만 원대로 밀려났고 하이닉스 역시 90만 원 선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결과를 맞았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반도체 주식을 이토록 무자비하게 폭격하는 이유가 단순한 차익 실현인지 아니면 업황의 정점을 우려하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아쉽게도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이나 일본의 주식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지만 한국의 주식은 여전히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으로 취급받습니다.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슈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면 글로벌 펀드들은 가장 먼저 위험자산 비중을 기계적으로 줄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위험자산 중에서도 단기간에 수익이 많이 났던 한국의 반도체 대장주들이 외국인들의 1순위 매도 타깃이 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계적인 자금 유출이라고 봐야 합니다. 인공지능 산업 자체에 치명적인 결함이 생긴 것이 아니라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본질적인 기업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믿습니다. 어제 하락분을 분석해보니 반도체와 자동차처럼 시장을 이끌던 주도주들이 전체 하락폭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낙폭이 컸습니다.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고 반등을 시작할 때 과연 기존의 엔진들이 다시 가동될지 아니면 새로운 주도주로 세대 교체가 일어날지 지켜봐야 합니다. 화려했던 파티가 갑자기 중단되면 사람들의 흥이 깨지듯 증시도 한번 찬물이 끼얹어지면 이전의 탄력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번 하락장에서도 유독 방산주인 LIG 넥스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쟁 특수 기대감에 힘입어 독보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에서 국산 방어 미사일인 천궁2가 요격률 100%를 기록했다는 소식은 한국 무기의 진면목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실전 상황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증명한 덕분에 방산 섹터는 장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주가 피로감은 존재합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며 급등했던 종목들이기에 지금 당장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시장 상황을 관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은 해운 운임 상승과 유가 급등을 불러오며 대한해운과 S오일 같은 종목들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테마주 성격의 상승세는 전쟁의 장기화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만약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의 원유 공급이 실제로 석 달 이상 차질을 빚게 된다면 정유주에게는 호재가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반사 이익을 계산하여 주가를 올리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대한해운과 S오일의 주가가 장중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단기 테마성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중동의 긴장 상태가 이번 주말 안에 극적으로 해소된다면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은 다시 그만큼의 낙폭을 감당하며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한번 공포를 경험한 투자자들이 다시 예금을 깨서 주식시장으로 돌아오기까지는 꽤나 고통스럽고 긴 심리적 치유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묻지마 투자가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서킷 브레이커를 목격한 이후에는 투자자들이 이전만큼 과감하게 행동하기 어려워집니다. 꽁꽁 얼어붙은 투자자들의 공포를 다시 용기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구체적인 증시 부양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마다 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믿음이 생겨야만 투자자들은 다시 희망을 품고 주식시장에 자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증시가 가장 혼란스러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한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할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이미 상황이 모두 종료된 후에 내놓는 대책은 김 빠진 맥주처럼 효과가 반감되기 마련이기에 지금 당장의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한국형 공포지수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패닉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자산을 너무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주머니를 반드시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20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이지만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저 고통일 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주가가 오를 때, 비싼 값에 사고 떨어질 때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불리한 구조 속에서 투자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마치 국민연금의 운용 방식처럼 현금과 달러, 그리고 배당주를 적절히 섞어둔 포트폴리오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가격 방어력이 좋은 배당주를 팔아서 저렴해진 경기 민감주를 사거나 달러를 매도하여 한국 주식을 사는 유연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 역시 연초에는 정유주가 매우 저렴하다고 판단하여 포트폴리오에 많이 편입했었지만 주가가 오른 지금은 비중을 줄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신 최근 가격 매력이 급격히 올라온 반도체나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로 자금을 조금씩 옮겨가며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9거래일 연속으로 무려 23조 원이 넘는 물량을 쏟아내며 시장을 떠나고 있는데 이들이 돌아오기 위한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이며 이란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도 비로소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이 봉합된다면 시장을 짓누르던 거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투자자들은 다시 인공지능 산업의 미래를 쳐다보게 됩니다.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여전히 많고 빅테크들이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조정이 하락장으로의 완전한 변곡점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패닉에 휘말려 모든 주식을 던지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는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보는 인내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이 투매를 이어갈 때 개인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해 대거 매수하는 모습은 자칫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3배 레버리지 같은 상품은 주가가 위아래로 흔들릴 때마다 계좌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깎여나가기 때문에 복구가 불가능한 타격을 줍니다. 코스피 지수가 6,000선을 회복하기 위한 기술적 변곡점은 결국 이란 문제가 해결되어 유조선들이 안전하게 해협을 통행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글로벌 물류와 원유 공급망이 정상화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시장은 다시 활기를 찾을 것입니다. 작년 4월에 겪었던 관세 이슈 당시에도 시장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회복하고 주가를 되돌리는데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동 리스크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지는 시장 복구의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만약 원유 공급 차질이 한 달 이상 길어지게 된다면 유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치솟으며 경제 전체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 과거 오일 쇼크 당시 유가가 단기간에 4배나 폭등했던 전례를 고려하면 국제 유가가 280달러 시대에 진입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은 증시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비관적인 전망에 빠져 시장을 완전히 떠나기보다는 위기 뒤에 찾아올 강력한 반등 장세를 준비하는 태도가 수익률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방산 테마를 리스크 분산의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이미 주가가 수차례 급등한 상태에서의 추격 매수는 진정한 해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리스크 해지란 불이 나기 전에 미리 화재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이 위기가 오기 전 저렴한 가격에 자산을 분산해 두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미 불길이 치솟은 상황에서 뒤늦게 보험을 찾기보다는 현재 보유한 안전 자산을 활용해 추가 투입 시점을 노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락장에서는 무엇보다 본인이 보유한 종목들의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통해 반등 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이란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원유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존재합니다. 저는 이번 주말이 지나기 전에 지정학적 공포가 어느 정도 진정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된다면 다음 주부터는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공포의 정점에서 기회를 제공해왔으며 오늘 우리가 겪은 서킷 브레이커 역시 훗날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튼튼하며 일시적인 수급 고임이 기업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지금의 폭풍우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심리적인 평정심을 되찾아 차분히 대응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현금을 보유한 분들에게는 이번 폭락이 평소 사고 싶었던 우량주를 저렴하게 담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박앤세일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 역시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조속히 증시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투자자들의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코스피 6000 시대를 향한 여정은 비록 험난하지만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해낸다면 우리 증시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룬 내용들이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이라는 말처럼 지금의 고통을 인내하고 견뎌낸 분들에게는 반드시 달콤한 보상의 열매가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예리하게 포착하여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정확한 투자 인사이트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든 장세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 냉철한 이성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권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여러분의 투자 원칙이 굳건하다면 그 어떤 서킷 브레이커도 여러분의 미래를 가로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소장님의 고견을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투자자가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전광판이 초록색 희망의 물결로 가득 차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 긴급 진단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증시의 저력을 믿고 기다려주시는 모든 투자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방송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